안녕하세요. BT쌤입니다. 토탈장 확률과 통계, 일단 여러 가지 순열, 유형 12의 113번까지 문제 풀어드렸거든요. 이제 114번부터 문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4번으로 갑시다. 네. 114번 경로 문제들이죠. 그림같이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로망이 있는데 A에서 B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데요. P와 Q 두 지점 모두 지나가야 되는데, 그럼 뭐 A에서 P로 가는 게 두 가지고 P에서 Q로 가는 것도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그 다음에 Q에서 B로 가는 거는 4팩토리얼을 가로 세로 두 가지씩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6가지가 되네요. 4, 6이 24, 24가지. 114번 24가지가 되는구나. 예, 뭐 간단한 문제였죠. 115번 같이 볼게요. 115번입니다. 115번 잠깐만요.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아침이라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어요. 자, 내용을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는 A점에서 출발해서 결국에 B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최단거리를 구하는 방법인데, C 지점은 반드시 지나가고 D지점은 지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C는 지나고 D지점은 지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D지점을 지나지 않아야 되니까 않고 가는 방법들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우선 A에서 C로 갔다. 그러고 나서 D를 갖추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요? 요 지점을 거쳐서 가거나 또는 요 지점을 거쳐서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래서 C에서 요렇게 돼서 어디로 갈까? E로 가거나 이렇게 F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E에서 B로 가거나 F에서 B로 가는 경우를 따로따로 계산해 주셔도 되겠네. 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 A에서 C로 가는 경로 우리 한번 계산해 봅시다. 뭐가 되나요? 전체는 5개인데 3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C에서 E로 가는 경로부터 해볼까요? C에서 E로 가는 경로는 한 가지가 되고요. E에서 B로 가는 경우도 한 가지가 되니까 계산하면 되겠죠. 잠깐만요. 얘가 120인데 6으로 나누니까 10가지가 되는구나. 그래서 10가지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경우 했고, 요 경우 할게요. 요 경우는 똑같이 여기가 3팩토리얼, 2팩토리얼에 5팩토리얼이 되고, F 가는 거 한 가지, F에서 B로 가는 건 3팩토리얼에 2팩토리얼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럼 얘가 10가지고 얘가 3가지니까 30. 그래서 토탈 합해서 40가지가 되겠네. 그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잠깐요. A에서 C로 가는 경우 결정이 되잖아. 그래서 이건 아까 해봤더니 요 모양이니까 이게 10가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C에서 B로 가는 모든 경로에서 C에서 B로 가는 모든 경로에서 C에서 D로 갔다 B로 가는 경로를 빼면 되잖아.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5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2팩토리얼이 되고, C에서 D로 가는 경로 두 가지, D에서 B로 가는 경로는 3팩토리얼에 2팩토리얼이니까 세 가지. 이게 10이고요. 얘가 6이니까 4가 되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 경우에다가 이 경우로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40까지 뭐 이렇게 해도 되겠다. 자, 두 가지 방법 정도로 풀어드렸습니다. 115번이요. 116번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림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는데 A점을 출발해서 P점과 Q점 중 한 지점만을 지나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A를 갔다가 P를 갔다가 B로 가는데 이때 Q 지점은 들리면 안 된대요. 그렇구나. 이 경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에서 P로 가는 건 세 가지가 되겠네.
3팩토리얼 2팩토리얼이니까요. P에서 Q 지점을 거치지 않고 B로 가는 경우는 P에서 B로 가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죠.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가지구나. 그러면 8팩토리얼을 5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해주는 게 P에서 B로 가는 전체 가지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 P에서 Q로 갔다 Q에서 B로 가는 이 경우를 빼면 되는 거잖아. P에서 Q로 가는 건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이 되고 Q에서 B로 가는 건 4팩토리얼에 3팩토리얼이 되겠네. 자, 계산해 봅시다. 요 세 가지죠. 요 5팩토리얼, 6팩, 7, 8이 56이네. 얘는 56가지가 되고요. 얘는 6가지, 요게 6이 되고, 그래서 24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3 곱하기 32가 되네요. 그러면 9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에서 P 거쳐서 Q 거치지 않고 B로 가는 건 96가지가 됐고요.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엔 A에서 Q로 가는데 Q로 갔다 B로 가는 거죠. 이때 P를 거치지 말을게요. 자, 그러면 A에서 Q로 가는 거는 지금 하나, 둘, 셋, 하나, 잠깐만요.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7개구나. 그러면 7팩토리얼에 쌤 보니까 3팩토리얼, 4팩토리얼이죠. 요게 이제 P에서 Q로 가는 모든 경로예요. 아니, A에서 Q로 가는 모든 경로가 되는 거지. 자, 이제 P를 거치지 마라 그러니까 P를 거쳤다 가는 경우를 빼야 되겠네. 그럼 요거는 3팩토리얼에 2팩토리얼이고 P에서 Q 가는 거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게 이제 A에서 Q까지 간 거죠. Q에서 B로 가는 거는 4팩토리얼에 3팩토리얼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산 완료해 볼게. 얘는 이제 계산해 보니까 4팩토리얼 치면 5, 6, 7인데 6, 5, 7, 35네요. 그죠? 35. 그 다음에 얘가 3이 되고 얘가 3이 되니까 9가지 빼고요. 여기가 4구나. 그럼 몇이 되는 거야? 26에다 4를 곱했어? 4, 6, 24. 4 쓰고 2 올라가고. 잠깐만요. 선생님 계산 잘못했죠? 이게 3팩토리얼이니까 6인데 선생님 계산 잘못했어요. 이거 18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싹 아웃. 그러면 18 하면 17이 되나? 17 곱하기 4, 4, 7, 28, 68가지가 되는구나. 계산 잘못할 뻔했네요. 자, 그래서 토탈은 96과 68을 합한 경우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164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164. 자, 116번까지 정리해 드렸고 117번 같이 볼게요. 117번.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계산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이제 학생들이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학교에서 할 때 요런 방법으로 하는 애들도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 여기가 1이 여기 가는 경우 한 가지잖아. 여기도 한 가지. 그러면 여기 가는 경우는 2가지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계속해서 얘는 한 가지고 3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을 보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한 가지니까 여기까지 가는 건 3가지가 되고요. 여기 가는 건 6가지니까 요 경로와 요 경로를 더해 주시면 돼. 요 경로와 요 경로를 더해 주면 되고요. 한 가지죠. 여기가 4가지가 되고. 근데 여기 한 가지고요. 여기는 4, 6이니까 10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얘랑 얘 더하면 5, 15가지. 그럼 계속 15가지, 여기까지 15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보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가 한 가지고요. 한 가지고. 여기도 한 가지죠. 여기가 2가지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3가지. 자, 그 다음에 도로 최단이니까 이쪽으로 갈 일은 없겠네. 그럼 여기가 한 가지가 되고, 자, 여기가 15가지가 됐으니까 한 가지, 3가지면 여기가 4가지가 되겠네. 15가지가 되고요. 그러면 잠깐만요. 계산 잘못했죠.
15하고 4 더하니까 19가지.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20가지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풀어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도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좋아.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복잡할 때는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기억 잘 해주시고, 자,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는 A가 이쪽 방향을 틀어서 간다면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 C라고 이렇게 B로 가는 경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A가 여기까지 간 다음에 B로 가는 경우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네요. 자, 그러면 A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입니다. A에서 C 지점을 거쳐서 B로 가는 거죠. 물론 A에서 C 지점을 가는 건 한 가지밖에 없고요. C에서 B 지점을 가는 거는 얘가 5팩토리알에서 4팩토리알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5가지. 그래서 5가지의 경우가 있겠구나. 두 번째, A에서 D 지점을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죠. 이 경우는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그럼 6개니까 6팩토리알에 4팩토리알, 2팩토리알이 됐고, D에서 B로 가는 건 한 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5, 6, 30, 15가지가 나오겠네. 그지? 그래서 토탈 5하고 15를 더해서 20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몇이 돼요? 20 이렇게 나온 것이다. 자, 117번 정리해 드렸고요. 118번을 보겠습니다. 118번은 그림 같은 직선 도로망이 있는데 요 5개의 지점. 자, 그러면 이제 PQRST를 전혀 거치지 않고 가야 되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그지? 뭐 이런 식으로 가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가야 되겠네. 이쪽에서는 이렇게 통로를 만들면 이렇게 가겠어요. 이렇게.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길을 결정해 줘야 되니까 쌤이 했던 대로 한번 보면 좌우 똑같으니까 이렇게 한 가지가 되잖아. 한 가지, 여기 한 가지고, 여기도 한 가지고, 여기 2가지가 되고요. 한 가지, 3가지. 2가지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4가지, 여기 5가지가 되고요. 여기 한 가지고 5가지가 되죠. 그럼 여기 9가지가 되고요. 여기 5가지가 돼요. 자, 그럼 여기가 14가지가 되고요. 5가지에 여기가 4가지였었죠. 여기가 4가지인데, 그럼 9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내가 뭐라 썼는지 잘 안 보이네. 잠깐만. 여기 잘못 썼구나. 4가지가 아니고, 잠깐만요. 여기 부분이 5가지가 됐고, 빨리 하다 보니까 9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 라인이 여기였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14가지가 돼야 되네. 그 다음에 여기도 14가지. 그러면 28개, 여기가 14가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얘랑 얘 더하면, 80, 42가지가 되네. 여기까지가 42가지. 그럼 42가지 그대로 올 거고, 이쪽도 반대 똑같으니까 전체의 정답은 뭐가 돼? 84가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이런 걸 활용하면 되게 쉽게 계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풀이는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도 뭐 이 문제를 서술형으로 낼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냈다고 했을 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책에 있는 풀이를 한번 활용해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얘는 한쪽만 하면 될 것 같아. 이쪽 계산 하나 저쪽 계산 하나 가지수는 똑같으니까 대칭돼 있어서.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쪽으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이때 어디를 포인트로 찍어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지. 어디를 포인트로 찍어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보통 이럴 때 크로스점을 3개를 찍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적당히 보면 여기까지 오고요. 여기까지는 뭐
여기서 갈라질 것 같아. 여기서 갈라져서 이렇게 갈 거니까 어딜 찍는 게 좋을까? 일반적으로 이제 요점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볼 때는. 그래서 왜냐면 겹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 ST XYZ 쓰면 되겠네. 그러면 얘가 X, 얘가 Y, 얘가 Z 이렇게 할게. 자, X로 갔다가 B로 가는 경로를 구해야 되는데 이건 조금 지저분하죠. 우선 여기가 한 가지가 되고요. 여기를 뭐라 그럴까? 그냥 여기까지 왔어요. 한 가지. 그다음에 X까지 가야 되니까 X로 가는 길이 여기를 거쳐서 가는 길이 있고 여기를 거쳐서 가는 길이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가는 길이 두 가지, 네 가지가 됐고요. 여기는 한 가지니까 다섯 가지죠. 그러니까 A에서 X로 가는 게 다섯 가지예요. X에서 이걸 XYZ에서 다 썼으니까 뭘 쓰냐? 여기는요. W 쓸게요. 그러면 이제 W 갔다가 B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다섯 가지가 됐고 W로 가는 길은요. 뭐 여기 갔다가 W로 가거나 여기 갔다 W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 두 가지, 네 가지가 되고 이렇게 가니까 다섯 가지. 얘도 다섯 가지네. 그래서 얘는 25가지가 나왔어요. A에서 X 거쳐서 W 갔다가 B로 가는 거. A에서 Y로 가는 거. Y 가서 W 갔다가 B로 가는 거. 이게 제일 깔끔하다,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한 가지고요. Y로 가야 되니까 4팩토리얼에 3팩토리얼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Y에서 W로 가는 것도 똑같죠? 4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얘가 16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A에서 Z로 갔다가 W로 갔다가 B로 가는 거. 요건 한 가지가 되죠. A에서 Z로 가는 거 한 가지고요. Z에서 W 가는 거 한 가지고 B로 가는 것도 역시 한 가지고. 그래서 얘는 한 가지가 밖에 없어요. 자, 25, 16 더하면 30, 41, 42가지가 되잖아. 따라서 반대편도 42가지. 그래서 합은 84가지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1, 1, 뭐 여기까지 1, 2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우리말로 쪽팔릴 수도 있지만 필요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잘 활용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상황에 따라서 119번 같이 보겠습니다. 119번. 자, 그림과 같이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어요. 역시 도로망인데 교차로 P와 교차로 Q를 지날 때는 교차로 P하고 교차로 Q를 지날 때는 보세요.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할 수 있으나 좌회전할 수가 없답니다. 좌회전. 우회전할 수 있다. P하고 Q를 지날 때는 직진과 우회전이니까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 Q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왔을 때 그러네. 그러면 이렇게 올 때는 직진할 수 있고 우회전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네요. 좌회전할 수 없다고. 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좌회전할 수 없다고 한다. 좌회전은 할 수 없다고 한다. 지점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를 계산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최단 거리를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 게 문제네요. 자, 그러면 우선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문제에서는요, 이 좌회전을 할 수 없다. 좌회전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거에 포인트를 둬야 될 것 같아.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모든 경로의 수를 먼저 계산해 볼게. A에서 B로 가는 모든 경로의 수는 여기가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그렇구나. 다섯 셋이니까 8팩토리얼을 5팩토리얼, 3팩토리얼 하는 거예요. 그러면 56까지가 나오겠네. 7, 8, 2, 56. 자, 근데 A에서 P로 갈 때 좌회전에서 B로 가는 경우인데요. 이쪽으로 오면, 자, 이쪽으로 왔어. 이쪽으로 오는 경우하고 이쪽으로 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잖아. 근데 이쪽으로 오면 첫 번째, 여기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지 누가 이렇게 좌회전하겠어요. 그러니까 1, 2 오는 경우에는 좌회전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1, 2 오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1, 2 올게 좌회전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로 좌회전해서 가는 경우는 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겠네. 그러면 A가 1, 2 갔다가 1, 2 갔다가 이렇게 가는 한 가지를 빼면 되는 거네. A에서 P로 거쳤는데 좌회전을 해서 B로 가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네요. 됐어요. 자, A에서 Q를 거쳐서 가는데 좌회전하는 경우를 빼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거의 대부분 좌회전을 하는데, 만약 이쪽으로 오면 역시 우회전 또는 직진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이리 오는 경우잖아. 그러니까 요 경우니까 여기만 보면 되죠. 여기만. 그죠? 그러니까 3팩토리얼이 2팩토리얼이 되겠어요. 요거 안 되는 경우, 좌하는 경우. 자, 그럼 좌를 했어. 그러면 이제 요 경우죠, 요거. 요것도 3팩토리얼에 2팩토리얼이잖아요. 9가지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전체는 56에서 1과 9를 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46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학생들이 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갑자기 직진 또는 우회전 할 수 있으나 좌회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막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헷갈리지 마시고 이렇게 잘 정리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119번 해드렸고, 자 이제 처단 경로의 수. 조금 더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오네요. 자, 한번 같이 유형 13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120번인데요. 그림같이 도로망인데 P 지점에서 Q 지점으로 가는 최단 경로를 계산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 좀 빨리 좀 편하게 한다면 1, 2 가는 거 한 가지. 그럼 여기가 2가지가 되고, 여기 한 가지고, 3가지고. 2가지는 그대로 2가지입니다. 여기 한 가지, 4가지. 5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9가지가 되죠. 4가지 그대로. 그러면 9가지, 4가지니까 13가지가 되고요. 5가지 그대로. 14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3가지였죠. 그럼 27가지가 되겠네요. 여기가 27가지. 14가지 그대로. 14가지하고 27가지니까 30, 41가지가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간단히 끝낼 수도 있어요. 이것도 풀이 방법으로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방법 생각해 보시고요. 자, 또 보통 책의 해설에 나오는 방법은 다음과 같지. 우선 X를 거쳤다가, 이게 좀 세련돼 보이죠? P에서 X 거쳐서 Q로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보통은 대각선이에요. 여기 거쳤다 가는 경우를 생각해 주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볼 때 요거는 X니까 Y라고 그럴게. P에서 X 거치는 거예요. P에서 X 거쳤다 Q로 가는 깔끔한 방법. P에서 X로 거치는 거 4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되고, 또 얘도 4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되니까 16가지가 나오네. P에서 Y로 가는 거죠. Y로 갔다가 Y에서 Q로 가는데 둘 다 똑같으니까 요 경우만 한번 계산해 볼게. 요 경우는요, 물론 따로 계산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셔도 되죠. 어떻게 되냐면 전체의 경우를 생각하는 거야.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인데 이때 1, 2 가서 1, 2 가는 경우가 한 가지 있거든요. 요거 빼면 되죠. 그럼 얘가 5가 될 거야. 5. 그죠? 5가지. 그러면 여기서도 5가지, 여기도 똑같이 5가지니까 얘는 5 곱하기 5, 25가지가 되지. 25가지하고 16가지 더하니까 몇이 돼? 41가지.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120번 해드렸고, 이번엔 121번 볼게. 수영이는 그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도로망을 따라서 A 지점을 출발해서 B 지점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최단으로 갈 수 있는 경우를 구하래.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제일 쉬운 거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겠어. A에서 P로 갔다 B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잡으라고 그랬잖아. Q, R, S 이렇게. P, Q, R, S. 그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경우를 계산해 주시면 되죠. A에서 P로 갔다 B로 가는 거. 요거 한 가지입니다.
A에서 Q로 갔다 B로 가는 거. 이건 계산해 줘야 되겠죠? 여기다 바로 할게요. 그럼 얘는 5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2팩토리얼이 A에서 Q로 가는 거고요. Q에서 B로 가는 것도 똑같으네요. 그러면 100가지가 되네요. 여기서 100가지가 나오겠네. 꽤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A에서 R로 가는 거죠. A에서 R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 A에서 R로 가는 게 5팩토리얼에 4팩토리얼이니까 5가지가 되네요. R에서 B로 가는 것도 5팩토리얼에 4팩토리얼. 그래서 25가지가 됐고, A에서 S죠? 이건 한 가지니까 이렇게. 그러면 100, 25, 2개 더하니까 27, 127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27가지. 자, 121번 풀이해드렸고, 이번에는 122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름모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망에서 A점 출발해서 C점을 지나지 않고 D지점도 지나지 않고 가는 경로의 수를 계산하라 라고 하는 게 문제네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선생님 볼 때는 지금 뭐 여기다 조금 색칠을 해드리면요. 지금 색칠이 가능하나? 예,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Y죠. 요렇게 가면 되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간다는 거죠. D지점하고 C점을 가지 말려면 D지점과 C점을 가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포인트 찝을게. 요거 찝어야 되지. 그 다음에 여기 찝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P, Q, R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Q로 갔다가 Q에서 R로 갔다가 R에서 B로 가는 거죠. A에서 P로 가는 거는 뭐 4팩토리얼, 3팩토리얼이니까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눠야 되고요. P에서 Q로 가는 거는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눠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Q에서 R로 가는 건 한 가지고요. R에서 B로 가는 거 두 가지죠. 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니까 24가지. 2번이 정답이죠. 뭐.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계산하시면 되고, 뭐 선생님하고 계속했던 이쪽으로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네 가지. 이런 식으로. 여기는 안 거칠 거니까 이렇게 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자, 123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 같은 도로망에서 A에서 출발해서 B 지점으로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는 방법의 수는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그냥 이쪽은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거쳤다. 대각선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뭐 일일이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러면 조금 정신없을 것 같기도 하고, X, Y, Z 이렇게. 그럼 A에서 Z를 거쳐서 B로 가는 경로 계산해 볼까요? 지금 먼저 이 경로입니다. A에서 Z로 가는 거 3팩토리얼에 2팩토리얼이고요. Z에서 B로 가는 거 5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2팩토리얼이니까 앞에 거 3가지고 뒤에 거 10가지고 해서 30가지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거요. A에서 Y를 거쳤다가 B로 가는 거. 요건 어떻게 될까요? 요건 3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그 다음에 5개죠. 5팩토리얼에 4팩토리얼이니까 3, 5, 15, 15가지가 돼요. 3번 A에서 X 갔다가 B로 가는 거. 이건 한 가지 한 가지니까 이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한 가지가 돼요. 그럼 30, 15, 1이니까 46가지. 보기 1번이 정답입니다. 124번으로 가볼게. 평가원 기출로 약간 헷갈리게 해놨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노가다 같이 생각했던 이게 이럴 때 빛을 발하거든. 여기가 한 가지. 여기가 한 가지잖아. 그러면 여기 올 때까지도 얘는 한 가지가 돼야 되는 거지. 여기 한 가지야.
그럼 한 가지 한 가지니까 여기가 몇 가지? 두 가지가 될 것이고 그대로 두 가지고 요 한 가지는 계속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두 가지죠. 두 가지 여기가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세 가지. 여기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해볼까? 여기가 한 가지가 되고 여기가 두 가지였거든요. 이게 글씨가 두 가지. 자, 두 가지 한 가지니까 여기가 몇 가지가 돼? 세 가지가 되고 얘는 한 가지라니까 여기 네 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가지 그대로 가고요. 최단 경로니까 이쪽으로 가는 경우는 별 의미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그럼 얘도 계속 세 가지 이렇게 될 것이고 얘하고 얘 계산해 주시는 거죠. 세 가지 한 가지 네 가지가 된 거지. 또 세 가지 그대로 일곱 가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네 가지 세 가지니까 여기가 일곱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일곱 가지가 되겠네요. 그럼 둘이 더하면 14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 1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요거를 뭐 중간에 x, p 뭐 이런 거 하려면 조금 정신없거든. 이런 방법도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124번 정리해 드렸고 125번으로 가볼게요. 125번은요. A에서 B 지점으로 간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가로가 몇 번? 두 번. 이게 세로죠. 세로가 한 번, 높이가 한 번.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가로 두 번, 세로 한 번, 높이 한 번.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지? 따라서 이걸 배열한다고 얘기하면 4팩토리얼에서 2팩토리얼이 되니까 12가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제 A, B 사이를 왕복하니까 12의 제곱 144가 되겠구나. 125번이 정답. 자, 126번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126번 직사각형 모양의 장디밭에 상책로가 만들어져 있고요. 뭐 원이 8개가 외접하고 있대. 뭐 그림과 같은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겠지. A 지점을 출발해서 산책로를 따라서 최단으로 B 지점까지 가는 경우 그랬는데 단 이런 게 중요하죠. 원위에 표시된 점은 원과 직사각형 또는 원과 원의 접점을 나타낸다. 뭐 그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네. 특별한 거 없네요. 자, 그러면 여기 라인이 있고요. 여기도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라인이 있네요. 예. 여기도 라인이 있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라인이니까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뭐 얘를 연결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 태블릿 쓰고 요거 노트 쓰는 사람들의 뭐 설명할 때 장점이긴 한데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A 지점이고 여기가 B 지점인 거죠. 자 선생님이 요거를 복사를 뜰게요. 자 여기다 붙여 볼게요. 뭐 설명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자 뭐 하나 안 한 게 있네. 그죠? 요 부분을 연결을 안 했구나. 그죠? 이거 연결해야 되겠다. 그러고 놓고 나니까 되게 잘못된 데가 많네요. 여기서 A 지점에서 B 지점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단 경로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로 1, 1,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되고 1이 되고 그러니까 2가 그대로 그럼 여기가 몇이 되냐면 1하고 2 더해서 3이 되잖아요. 1이고요.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5가 되겠네요. 여기는 4가 되고 여기가 5가 되고 여기는 4하고 5 더하니까 9고요. 4하고 9 더하면 13이죠. 5하고 9 더하면 14고 그럼 여기는 27이 되겠고 여기는 13 그대로 그럼 2를 더하니까 몇이 돼야 돼? 4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로의 개수는 40가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요건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물론 이제 중간에 PQRS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함수의 개수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중복 순열 문제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요 얘기는 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여기가 A1, A2, A3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B1, B2, B3 뭐 좀 다르게 B4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네 개는 가만히 있고 얘네들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정수 4개, 선택수 3개. 그래서 4의 3승가지가 함수의 개수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n이 고정수니까 n개, 선택하는 게 m개. 그래서 n의 m승가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함수의 개수 계산하는 방법. 127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27번 10 이하의 짝수래요. 10 이하의 짝수니까 10까지 포함돼서 A의 원소의 개수는 5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B의 원소의 개수는 10의 양의 합수 1, 2, 50이죠. 4개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함수 F가 A에서 B로의 함수래요. 그럼 B가 고정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선택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의 5승가지니까 2의 10승이 돼서 1024가지가 되겠네. 잠깐만. 이게 있군요. 보기 3번이 정답입니다. 127번에 128번 볼게요. 자, 전체 함수의 개수는 x에서 y로 함수니까 얘가 고정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4의 3승가지인데 1이 1을 선택한 것만 빼면 되는 거죠. 1이 1을 선택했으니까 4개가 고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2, 3만 선택해 주면 되는 거니까 2가지 빼면 되는 거죠. 64에서 16 빼기니까 48가지. 보기 2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 129번으로 가볼게요. 집합 A는 1, 2, 3, 4 A에서 A로의 함수 중에서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인 것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A에서 A로의 함수니까 4의 4승까지가 전체 함수의 개수인데 원소의 곱이 홀수가 되려면요, 그러니까 반대인 경우 빼야 되니까 홀수끼리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치역이 홀수만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2개 중에서 4개가 되는 거예요. 홀수가 지금 2개 있으니까 고정수가 2개고 선택수가 4개가 되는 경우죠. 그러면 4의 4승 16의 제곱 256이죠. 그래서 16 빼니까 240. 얘가 정답이 되겠구나. 그래서 240이 정답입니다. 129번의 정답이요. 자, 130번으로 가볼게요. 130번은 집합 x가 1, 2, 3, 4예요. y는 0, 1, 2, 3, 4.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는 4개, 5개인데 이때 x에서 y로 함수 중에서 f1, f2가 2가 된다고 그러네요. 합이 2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합이 2가 되는 건 0, 2가 되는 경우가 있겠고 2, 0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 1, 1이 되는 경우 3가지가 있겠네. 그죠? 자, 3가지를 놓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부터 볼게요. F1이 0이고 F2가 2인 경우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보니까 고정수는 5개인데요. 지금 선택해야 되는 게 1, 2 빼고 3, 4만 선택하면 2가지니까 5의 2승까지 25가지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두 번째는 반대로 얘가 1이 2고 2가 0인 경우죠. 얘도 뭐 계산하면 25가지가 나오겠죠. 세 번째 거죠. F1도 1이고요. F2도 1인 경우죠. 뭐 그래서 달라지진 않죠. 5개 중에서 나머지 게 선택하는 거니까 25가 되네. 뭐 그냥 25, 25, 25. 그래서 75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75가지. 131번 가볼 수 있도록 할게. 함수의 개수이긴 한데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1, 2, 3, 4가 있어서 F1, F2, F3, F4 곱하면 4가 된대. 그럼 우리는 이제 1, 1, 1, 4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럼 요 배열에 따라서 얘가 1을 갖고 얘가 1을 갖고 얘도 1을 갖고 얘가 4를 갖고 이렇게 따지면 되지 않을까? 그럼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이 되잖아. 그러니까 4팩토리얼에 3팩토리얼에서 4가지가 되겠네. 이거 외에도 3, 이렇게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그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이니까 6가지 있죠.
그러면 전체 개수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1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가 아니라 이건 중복, 아니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132번 같이 보겠습니다. 물론 함수의 개수긴 한데 이것도 같은 것이 있는 경우 순열이네요. 2가 나오는 경우.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4팩토리얼 4팩토리얼이니까 한 가지가 되는 거지. 4팩토리얼에 4팩토리얼 한 가지. 뭐 공식을 얘기해 줄 필요는 없지만 두 번째 거는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4가 있으니까 2가 2개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 2가 2개 있는 경우 안 되는구나. 갑자기 팔면 들라니까 왜 이렇게 힘들죠? 1, 1, 2, 4 이렇게 되는 경우. 아, 그렇구나. 1, 1, 2, 4. 요건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이 되네요. 1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있나요? 1, 3. 1, 3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나? 1, 3, 1, 1, 3, 3. 괜찮다. 그러면 얘도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이니까 6가지가 되겠네요.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찾아내는 것도 사실은 생각보다 어렵거든. 1, 2, 3, 1. 1, 2, 2, 3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4, 4, 8 맞죠? 그럼 얘도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이니까 12가지. 자, 또 계산 안 한 게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없죠? 자, 이렇게 돼서 끝났네요. 그러면 이제 얘랑 얘들은 24, 30, 31가지가 나오겠습니다. 문제의 정답 31가지. 132번까지 정리해드렸고 133번 갈게요. 함수 머리 많이 써야 돼요. 두 집합이 있답니다. x바 x는 12하의 소수. 12하의 소수니까 뭐 그냥 계산해 볼까요? 2, 3, 5, 7. 4개 있구나. 10의 양의 합수. 1, 2, 5, 10 이렇게 됐습니다. x에서 y로 함수 중에서 f2, f3의 곱이 10이어야 된대요. f2, f3의 곱이 10. 그럼 1 곱하기 10이나 10 곱하기 1이나 그죠? 2 곱하기 5나 5 곱하기 2나 4가지 경우가 있겠네. 이때 얘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요. F2가 1이고 F3이 10인 경우 그러면 Y의 원소가 4개니까 4개가 고정수고 나머지 2개가 선택하면 되니까 16가지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걸 다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 이런 식으로 되면 다 16가지가 될 때니까 16가지 곱하기 4 하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64가지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134번으로 가볼게요. x는 1, 2, 3, 4, 5고요. y는 18의 양의 합수래요. 18의 양의 합수니까 위에다 정리해 볼게. 1, 2, 3, 그 다음에 6이죠? 6. 그 다음에 9도 있겠고, 그 다음에 18도 있겠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되는구나. 자, 다음과 같은데요. 1, 2, 3, 6, 9, 18. x에서 y로 함수에 대해서 f1과 f3의 합이 홀수인 경우여야 된대요. 홀수인 경우. 그러면 짝홀이어야 되는 거네. 하나는 짝수, 하나는 홀수.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f1이 짝수면 얘가 이제 짝수를 가지면 짝쓰기도 싫어. 짝수면 f3은 홀수여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짝수가 하나, 둘, 셋, 홀수도 3개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 생각보다 간단하겠는데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고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니까 토탈 9가지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끝났고 나머지 이제 1, 3은 선택을 했으니까 나머지만 선택하면 되는데 나머지가 그러니까 이제 9 곱하기 나머지가 지금 고정수가 6개거든요. 1, 2, 3, 6, 9, 18에서 6개의
3개가 선택해 주면 되네요. 오, 예. 그러면 9 곱하기 6의 3승입니다. 216. 6, 9, 54. 4자, 잠깐만요. 잘못 계산했나요? 아니죠. 왜냐면 선생님 끝자리만 보려고 그랬거든. 그럼 이제 끝자리가 6, 9, 54니까 4땡땡이 나올 거야. 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지금 F1이 홀수고요. F3이 짝수인 경우도 계산해야 되잖아. 근데 상황은 똑같을 테니까 요 1의 자리가 8 나오는 거. 여기선 보기에 이거밖에 없으니까 134번의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뭐 이거 선생님 보니까 계산을 하면 68, 694, 그래서 1944인가 봐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1944가 돼서 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135번이요. 객관식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135번. 집합 x는 1, 2, 3, 4, 5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x에서 x로의 개수를 구하래요. x로에서 x로의 개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다. x에서 x로의 개수니까 3개니까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니까 10가지가 경우가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은 짝수래요. 그러면 또 달라지네요. 그래서 이제 이 2가지를 놓고 문제를 구하면 되겠다. 문제에서 홀수가 3개 있죠? 짝수가 2개 있어요. 그런데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가 돼야 되기 위해서는 짝수 하나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홀짝짝 이렇게 나와도 되고 홀홀짝 나와야 되겠네요. 홀홀짝 이렇게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소를 이렇게 뽑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중복 순열로 계산하면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지. x가 지금 1, 2, 3, 4가 있잖아. 1, 2, 3, 4, 5가 있어. 근데 y가 여기서 보면 이제 홀짝짝해서 요거랑만 대응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뭐 1, 2, 4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 2, 4. 근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3개가 고정돼 있고 나머지 5개가 선택을 해. 그래서 3의 5승까지 이래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야. 왜 그럴까? 이 경우는 얘네들이 전부 다 2를 선택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해야 돼.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안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몇 가지가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3개가 고정돼 있고 5개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모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3가지가 되는 거고 얘네들이 2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2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뭐가 될까요? 이런 것 같아. 이 3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 2개의 고정수를 5개가 선택하는 건데 그죠? 여기도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럼 이거랑 이것만 선택이 됐어. 근데 이게 중복 순열로 계산했을 경우에 얘네들이 전부 다 2를 선택하는 경우 2가지를 또 안에서 빼줘야 돼. 이렇게 된 거야. 따라서 3의 5승가지가 됐고 마이너스 3 플러스 이거는 3가지 곱하기 32 빼기 2가 된 거네. 그러면 계속 합시다. 3의 5승가지가 243이고요. 여기 3가지 있고 얘가 96인데 2를 빼니까 90 몇이 되지? 96인데 94가 되는구나. 그죠? 이렇게 된다. 선생님이 가로를 잘못 닫았네. 여기 해야 됩니다. 여기 가로가 여기 해야 돼. 이 경우에서 2가지를 빼야 되니까. 쏘리 계산 잘못했네요. 자, 그러면 243 마이너스 3 플러스 이게 30, 9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93을 빼야 돼요. 150까지가 됐어요. 그럼 이제 우선은 함수의 개수는 알게 됐고 그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홀홀짝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럼 홀짝짝 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 홀짝짝 이렇게.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 홀수. 짝수는 두 개 중에 두 개가 선택되니까 세 가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홀홀 짝되는 경우. 요 경우는 세 개 중에 두 개, 두 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면 여섯 가지가 되네. 아, 그러면 전체의 경우는 지금 요 경우하고 라인을 긋게 요 경우하고 요 경우에 곱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래서 150 곱하기 9가 되는 거죠. 9, 45, 5 쓰고 4, 9, 1은 9, 1350까지가 정답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이번 영상은 135까지 다음 시간에 적중 문제 풀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